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5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셀트리온 좀 점검 좀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좀 상승세를 보이다가 장막판에 좀 하락 전환하면서 지수도 빠지고 종목들도 좀 투매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역시 3%,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3.3% 하락을 했네요. 지금 일단 매수 전국가 대비해서 한 12% 정도 둘 다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좀 상황이 좀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합병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고요. 일단 이렇게 되면 매수 청구권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질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버리면 좀 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겠죠. 근데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합병이 안 되는 게 좀 셀트리온 측에서는 좀 좋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셀트리온은 합병을 기대했던 거는 어쨌든 합병이라는 이슈를 이용해서 시세 차익을 얻고 싶은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바람이 더 컸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셀트리온을 이제 합병함으로써 뭐 금감원이나 뭐 재무에 관련돼서 더 이상 이제 커멘트를 못 달게 뭐 분식이니 뭐니 이런 잡소리가 안 나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배 구조를 좀 심플하게 해서 향후 뭐 이세 경영이라든지 뭐 어떻게 뭐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뭐 새로운 시나리오를 쓸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어쨌든 주시장이 꽂힌 합병이기 때문에 뭔가 좋은 모습이 좀 연출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이 좀 녹록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시장도 안 좋고 미국 시장도 안 좋고 금리도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있고 물가도 안정이 안 되고 모든 국면이 힘든 국면에서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이 투매가 좀 나오고 있고 이런 복잡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또 이제 또 화가 나는 게 하나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그에 비해서 선반은 지금 너무 움직임이 괜찮거든요. 고점 대비 100만원 대비 뭐 72만원. 바이오 산업이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셀트리온만 이렇게 망가뜨려 놓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또 박탈감 느끼고 기회비용이 손실되는 느낌을 받고 여러 가지로 악재들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이제 교보증권에서 똑같은 이제 바이오 업종을 커버하는 여기 이제 김정현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냈는데요. 삼바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매출 증대, 그 다음에 뭐 이익도 증대, 지금 목표 주가도 뭐 유지, 글로벌 CMO 중에서 가장 좋고 사공장 가동률도 좋고, 이게 사공장의 가동률이 좋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많고 공급이 증대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리포트를 냈고, 그래서 주가도 굉장히 움직임이 좋습니다. 이번 조정 국면에 오히려 반등이 나오죠. 그리고 외국인 뭐 흐름도 막 그렇게 막 투매가 나오는 건 아니고 기관들이 또 매수를 해주면서 수급도 양호하고 연기금도 매수 들어오고 공매도도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고 이런 쇼커버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셀트리온은 나쁘냐? 이 똑같은 애널리스트가 바라봤을 때 셀트리온에 대한 뷰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매출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3분기 이익도 괜찮아요. 그렇죠?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전반적으로 합병선상 그래도 일단 아직까지는 합병에 대해서 얘는 좀 긍정적으로 보네요. 뭐 신제품 이벤트, 램시마 미국 승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줄줄 이어지면서 단기적으로 주식이 또 가격이 반등을 하면 시청 구간이 또 생각보다 안 나오면서 또 합병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정말 지금 복잡하고 어려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정말 투매를 유도하는 것인지 개인들의 이걸 다 하고 나서도 진짜 드라마틱하게 합병이 되면서 실적 증대, 그 다음에 뭐 승인들이 막 줄줄 나오고 신약 나오고 뭐 이러면서 껍질까지 싹 벗겨놓고 정말 내년에 셀트리온이 엄청 좋은 모습을 또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주식이거든요. 뭐 과거에도 뭐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고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 거래했던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보더라도 더 이상 더 이상 떨어질까 했던 종목들이 더 떨어지기도 하고요. 이제 뭐 말이 안 돼, 이거 올라가는 거는 말이 안 된다로 했던 종목이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아무런 실체도 없고 아무런 제품도 안 나오고 아무런 뭔가 매출 이익이 안 나온 이런 로봇 관련주들도 엄청난 폭등을 했거든요. 그게 기대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조장하고 분위기를 만들고 시세를 상승시키고 하는 것들은 다 기관 투자자나 헤지펀드 매니저들이나 세력들이 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그런 면에서 이제 삼바랑 셀트리온이 너무 이런 움직임이 극명하게 나눠진다는 거는 그 힘의 불균형, 그들에 의한 어떤 모습이지 아닌지 이런 의심이 되는 거죠. 좀 과한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한다고? 이제 뭐 신저가 오늘 거의 신저가였거든요. 올해 신저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투자자들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힘들 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안 힘들고 싶으니까 주식을 매도하고 버리고 다시는 안 쳐다보는 게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는 이제 셀트리온을 쳐다보지 않고 영원히 이제 셀트리온과 적이 되고 안 보게 되죠. 근데 이거는 셀트리온은 종목에서 나오는 현상은 아닙니다.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뭐 NC소프트라든지 뭐 다른 기업들도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카카오 4만 원이에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상장시킨다고 해서 급등시켜 놓고 지금 마이너스 76%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주시장이에요. 카카오냐, 셀트리온이냐, NC소프트도 마찬가지죠. 200만 원, 300만 원 간다는데 104만 원에서 지금 20만 원이에요. 마이너스 80%입니다. 이게 주식이에요. NC소프트가 망했습니까? 아니요. 지금 정말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익도 내고 있고요. NC다이노스 야구도 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갈 것 같은 그 마음,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은 그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 기대감과 실망감이 교차하면서 주식의 시세를 만들어내고 그런 걸 이용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 뭐 세력들은 개인들을 교묘하게 악용해서 돈을 벌고 또 그렇게 공매도 세력과 결탁해서 주가를 망가뜨려 놓고 다시 또 재매수 쇼커버링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 1000년 동안 그렇게 될 것이고요. 과거 400년간도 그렇게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별반 다를 게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기업의 어떤 이슈에 뭔가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어떤 강력한 모멘텀 하나만 보고 투자를 하는데 주식은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내가 셀트리온이냐 인소프트냐 카카오냐 이 기업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주식 투자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장들은 자기 주식 외에 뭐 차명 계열사라든지 아니면 불법이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조사가 많이 돼서 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걸로 해서 떼돈을 벌겠죠. 근데 그러면 서정진 회장이 주가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김택진 회장이 엔소프트 주가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카카오뱅크 사장이 주가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전 세계인들이 이 주식을 가지고 컨트롤하기 때문에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항상 리스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끊임없이 해야 되고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한다거나 빚으로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냥 위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이라는 자체가 투자 위험 상품입니다. 예. 삼성전자도 위험한 투자 상품이고요. 셀트리온도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상한가 간 종목도 마찬가지. 주가가 올라가니까 안전한 종목, 수익 나는 종목이니까 좋은 종목이 아니라 주식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현금 비중, 주식 비중, 뭐 다른 투자 자산 비중, 뭐 ELS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채권 투자라든지 분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현명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 내가 오로지 돈만 바라보고 투자를 해 나가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냉철하게 이상적으로 또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처럼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급락할 때도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위기는 또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그런 상황을 항상 연출해 왔었으니까요. 예. 최악의 경우 가장 좋은 수익을 내주는 경우 있고 가장 높고 엄청 화려했던 이런 2차 전지주라든지 로봇주들은 지금 뭐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에코프로 BM 2차 전지 뭐 영원히 끝없이 상승할 것 같았는데 불과 2달 만에 마이너스 60% 났습니다. 웃긴 일이죠. 예. 주시장이라는 곳이 이런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누구의 말도 믿지 말고
그 누구도 내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 매수 버튼도 본인이 누르고 마지막으로 매도 버튼도 본인이 누르고 수익 난 돈도 자기 돈이고 손실 난 돈도 자기 돈입니다. 그 누구에게 묻거나 따져도 법원에 가서 고소를 해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가 매수 버튼 눌렀고 누가 매도 버튼 눌렀습니까? 예, 제가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수익 나면 누구 돈입니까? 제 돈이죠. 손실 나면 누구 돈입니까? 제 돈이죠. 근데 누구한테 자꾸 탓을 하냐? 이 사람이 뭐 100% 간다, 200% 간다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믿어서 그러면 수익이 나면 100%, 200% 수익 난 걸 돌려주나요? 안 주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손실 나서 손실 난 금액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주나요? 안 주죠.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주식이. 그래서 그 누구도 탓할 필요도 없고요. 본인 스스로 복귀를 해야 되는 거죠. 냉정하게, 냉철하게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왜? 내가 셀트리온에 투자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내가 또 투자 방향을 잡아야 되나, 갈피를 잡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끝없이 해야 되는 거죠. 기업은 바뀐 게 없습니다. 아까도 리포트 보여줬지만 너무 좋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잘 될 거고, 근데 주가만 지금 계속 연일 빠지고 있으니까 기업이라는 게 서영진 회장이라는 사람이 나쁘고 화가 나고 나 스스로를 컨트롤 제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화가 나서 주식 다 정리하고 돌아서서 다시는 이제 주식 안 해야죠 했는데 내년에 보니까 셀트리온이 30-40만 원 갈 수도 있는 게 주식입니다. 간다 안 간다는 아무도 알 수 없죠. 내년에 10만 원 돼 있을 수도 있죠.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최종적으로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 모르는 상태에서 내 돈을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의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죠. 유튜버 그 누구도 주가에 대해서 예측해 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를 알고 나는 10만 원에 가든 5만 원에 가든 나는 이 셀트리온 기업을 믿고 5년이든 10년이든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투자를 해 나가는 거고요. 나는 어쨌든 저쨌든 모든 것을 떠나서 난 주식이랑 안 맞구나. 나 더 이상 주식 투자라는 거가 나랑 아니구나. 영원히 주식을 안 볼 각오를 하고 주식을 정리한다면 그러면 좀 편안한 세상은 살 수 있습니다. 아, 주식 정말 나를 10년, 20년을 괴롭혔던 힘들게 했던 주식이란 놈과 영원히 이별을 한다면 나머지 10년, 20년은 주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겠죠. 대신에 그렇다고 완전히 그 스트레스, 번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축구, 내가 좋아하는 축구, 내가 좋아하는 직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도 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식이라는 것과 축구라는 것과 내 취미생활이라는 것과 내 직장생활이라는 것과 내 가족이라는 것과 그냥 내가 숨을 쉬는 것에 대한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없는 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식도 그 일환으로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그 종목 하나, 내가 하고 있는 운동, 축구, 내가 하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스스로 그 스트레스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매니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식은 주식에 대한 관리, 제어, 컨트롤. 그다음에 축구는 축구 나름대로의 컨트롤. 가족은 가족들에 대한 어떤 컨트롤.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해관계에 대해서 절충. 이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때 10원짜리 한 장 못 들고 하니까 그걸 얼마나 재밌고 예쁘게 즐겁게 해 나가는지. 아니 힘들지만 거기서도 또 아름다움 찾고 즐거움 찾아 나가는 사람. 결국 모든 열쇠는 내 안에 있는 거죠. 방의 문을 열면 그 손잡이 핸들은 항상 내가 열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핸들을 내가 돌리지 않으면 그 누구도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식을 잘하는 뭐 셀트리온이냐, 뭐 삼성전자냐, 축구냐, 가족이냐, 직장이냐 모든 그 핸들의 문은 내가 열어야 된다. 내가 안 돌리면 돌아가지 않아요. 열리지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잘 될 거라 희망을 가지고 안 되더라도 또 희망을 가지고 최악이지만 또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오늘 힘들었습니다. 힘내시고요. 조금이라도 제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역시 제가 여러분의 위로를 해드릴 수 없는 거죠. 위로는 누가 해야 된다? 본인 스스로 문을 열고 나와야 된다. 산책 많이 하시고요. 운동 많이 하시고 땀 흘리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본인 스스로 개척해 나가십시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